요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사람들이 뭘 그리워하는지 바로미터로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요? 한참 먹방이 주류를 이루었었는데 요즘은 뭐가 대세예요? 현실이 점점 각박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편안한 휴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졌죠. 그래서 휴식 코드가 주요 장르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여배우 3인방이 나오는 삼시세끼나 1세대 아이돌 핑클의 캠핑클럽, 리틀 포레스트 등 다 휴식이 주요 테마네요. 네, 요즘 우리가 제일 보고 싶은 건 뭘까? 제작진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는데요. 결국 푸른 산이나 초록 풍경, 비 오는 풍경이 보고 싶다는 얘기로 모아졌대요. 숨막히게 아름다워서 구경이 대상이 되는 자연이 아니라요. 익숙해서 금세 우리 삶 일부가 될 수 있는 편안한 자연과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 그 속에서 휴식과 명상이 그리워진 거죠. 네, 저도 요즘 산책을 자주 하는데 정말 숲의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 제 몸에 있는 피로들이 풀리는 것 같아요. 우리 그래는 숲도 청취자분들의 피로와 상처를 풀어줄 수 있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그래는 숲 15번째 방송. 달림 오선아. 써니 이루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로 생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평소 없던 카메라와 모니터가 있어서 그런지 긴장이 많이 되네요. 써니님은 어떠세요?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하려고요. 또 마침 카메라가 되게 조그마더라고요. 네, 오늘은 문득 그리운 다시 첫사랑이란 주제로 보이는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예술적 감각이 넘치는 초대 손님이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올이고요. 본명은 정지수예요. 밴드 남극 혹등고래에서 보컬로 활동하다가 시올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혼자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본명은 정지수님인데 애명이라고 하나요? 시올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탄생된 거예요? 이 이름은 영화 주인공 이름에서 따왔는데요.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여주인공 쯔다 시오리에서 따왔어요. 네. 되게 좋아하는 영화라서 자주 보는데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라서 붙여봤고요. 사실 본명으로 저는 하고 싶었는데 이름이 너무 흔해서 음악하는 정지수만 한 6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명을 짓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시올과 그 정지수님의 이미지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싱어송라이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어릴 때부터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초등학교 때 특히 자우림이랑 밴드 네를 좋아하게 되면서 나도 노래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국내 인디밴드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좋아서 시작한 거예요. 네, 주로 어떤 노래를 만들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노래라고 설명하기는 힘든 것 같고 음악에 대해 일단 어릴 때 전혀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게 가사랑 멜로디를 붙여서 쓰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그냥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 같은 거를 말로 풀면서 거기에 멜로디를 붙여서 일기를 쓰듯이 써왔어요. 그래서 어떤 노래냐고 한다면 일기 같은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기가 노래가 됐는데요. 노래를 하게 되신 계기나 그 계기를 마련해 준 분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계기라고 한다면 저는 어릴 때 좀 말이 없고 숫기도 없고 해가지고 그래도 혼자 속으로 생각은 좀 많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해소할 곳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노래로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컴퓨터 메모장에다가 번호를 붙여서 써온 게 한 160개 정도 되는데 우와. 옛날에 쓴 거다 보니까 멜로디가 너무 유치하다거나 가사가 너무 유치하다거나 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냥 생각날 때마다 꺼내면서 그중에서 괜찮은 게 있으면은 노래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고 싶은 말들을 음악으로 만든다는 게 참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잖아요. 많이 네. 떨리진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떨리는 것 같고요. 엊그제부터 일단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저는 항상 이렇게 중요한 걸 할 때마다 컨디션이 저하되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엊그제 또 따뜻한 물 많이 먹고
목 관리를 좀 하고 오긴 했는데 노래만 잘하고 무사히 넘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문득 그리운 다시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을 떠올릴 만한 본인 곡 있으신가요? 제가 주제가 첫사랑이라고 들어서 저도 첫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처음으로 좋아한 상대인지 아니면은 처음으로 마음이 맞았던 상대인지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사랑에 대해 잘 모르겠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냥 좋아했던 것도 사랑인 것 같고 처음 만났던 사람이든 아니든 그 사람을 사랑한 거는 어쨌거나 처음이니까 모든 사랑이 첫사랑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어서 첫사랑은 아니지만 그냥 사랑 노래를 가져왔어요. 네. 그러게요. 첫사랑이라는 걸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랑 노래를 이 자리에서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제가 가져온 노래가 지금 저는 사랑세포가 다 죽어서 밝은 노래는 도저히 부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아픈 사랑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제목이 일단 살인자의 집인데 제목이 좀 후덜덜하죠. 네, 이 곡은 방치된 연애에 관한 곡이고요. 제가 그런 연애를 했었을 때에 느꼈던 감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곡입니다. 네, 시올님의 살인자의 집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네가 날 열어두고 도둑이 들기를 기다린 어느 그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서둘러 짐을 챙겨 살인자의 집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었지만 차라리 나았어 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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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안 믿음은 이리도 경박한 걸까 내 몸은 이리도 천박한 걸까 안 믿음은 이리도 경박한 걸까 내 몸은 이리도 현관문 활짝 열고 누군가 오기를 울면서 기다리던 난 도무지 진전이 없나 봐 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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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안 믿음은 이리도 경박한 걸까 내 몸은 이리도 천박한 걸까 안 믿음은
네, 살인자의 집에 들어가서 정말 거기에 있는 사람을 꼭 안고 투닥투닥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이런 사랑의 경험이 노래가 되거나 노랫말이 되기도 할 텐데요. 사랑의 경험을 녹여서 만든 노래가 또 있으신가요? 저는 사랑을 할 때마다 곡을 적는 것 같은데요. 이게 나중에 보면은 진짜 창피해요. 진짜 이게 제가 봐도 진짜 이거 뭐지 싶을 때가 많아요. 이게 그 자체가 그래도 기록이고 추억이니까 내버려 두기는 하는데 고등학생 때 썼던 노래라든가 20대 초반에 썼던 노래를 보면은 좀 귀엽긴 한데 좀 이제는 못 봐주겠어요. 이제는 못 하겠어요. 네, 노랫말을 쓰고 이제 곡을 만드실 때 주로 어떤 것에서 영감을 받으시는 거예요?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나 포인트가 있어야지 거기에 살을 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멜로디가 있어도 저는 중요한 가사가 있어야 좀 더 영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보고 느끼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 네, 저도 가사가 좋은 음악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보통 감독이나 아티스트들에게 꼭 뮤즈가 있잖아요. 시올님에게 첫사랑 같은 뮤즈가 있다면 어떤 분인가요? 저는 아마 밴드 네일이 아닐까. 제가 중학생 때 정말 좋아했거든요. 요즘 말로 거의 덕후 수준으로 가장 예민한 사춘기 때 저한테 제일 힘이 되는 게 네일 음악이었고 노래를 쓸 때도 그래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지금 네일 음반 중에 힐링 프로세스 음반을 가장 좋아하고요. 지금까지도 힘들면은 자주 찾아 듣고 있어요.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시올님의 노래나 가사를 보면 사랑 이야기가 꽤 많은데요. 특별히 애정이 가는 곡이 있으신가요? 어떤 노래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메두사라는 곡인데요. 이게 간략하게 표현을 해보면 이 노래는 사랑받고 싶은 메두사가 부르는 곡이에요. 이 메두사는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싶은데 본인의 외모 때문에 모두가 피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슬퍼서 어두운 방 안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게 가사에도 나오지만 외모뿐 아니라 내 성향이나 사상 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고 하거든요. 이게 사실 저의 사랑에 대한 환상이 녹아든 가사이기도 한데요.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했고요. 일단 이 곡은 메두사가 자신을 바라보는 상대방의 눈빛이 오히려 나를 돌로 만들어버릴 것 같다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네. 메두사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뱀으로 된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이죠. 근데 이걸 또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싶은 노래로 만드셨네요. 시올님이 가장 최애하는 메두사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날 이대로 인정해줘. 커튼을 굳이 젖히지 말고서 얘기 들어줘. 너의 눈이 나를 왜곡시킬까 두려워. 나를 불쌍히 여겨줘. 내가 무슨 사상인지 알지마. 다치 내 마음만을 알아줘. 내가 어떤 성향인지 알지마. 날 이대로 인정해줘. 커튼을 굳이 젖히지 말고서 얘기 들어줘. 너의 눈이 나를
지킬까 두려워 머릿속에 경고음이 울리고 울려도 똑같은 심장을 갖고 있잖아. 날 이대로 받아들여 커튼 앞에선 그만 떨어져 내 얘기를 들어 너를 아닌 나를 왜곡시킬까 난 두려워 커튼을 젖히지 마 제발 내 얘기를 들어줘 너를 아닌 나를 왜곡시킬까 난 두려워 커튼 앞에선 그만 떨어져 내 얘기를 들어 너를 아닌 나를 왜곡시킬까 난 두려워 커튼을 젖히지 마 제발 내 얘기를 들어줘 너를 아닌 나를 왜곡시킬까 난 두려워. 와. 네, 엄청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 노래였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컨디션이 너무 나빠서 네. 앞부분도 중요한데 잘 네. 못 부른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아니에요. 하지만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싶어요. 네, 아니 근데 어떻게 그 낮은 음과 높은 음을 다 그렇게 노래하실 수 있으세요? 네, 이런 것도 저니까요. 네. 아무튼 앞에 너무 죄송해요. 아니요, 진짜요? 감동이 몰려왔어요, 정말. 네, 맞아. 중간에 약간 울컥했는데. 아, 정말 예. 감사합니다. 좀 더 다음에 컨디션 좋을 때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네. 그때 다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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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책과 사람 초대석 인디 싱어송라이터 노래하는 시올님 모셨는데요. 가장 감동을 주었던 책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 주제가 첫사랑이고 하니 그래도 연관이 있는 책을 가져왔고요. 명왕성 파티라는 책입니다. 일단 이 책 소개를 좀 해도 될까요? 네. 책의 남자 주인공 마모르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애인이 있으면서도 여러 여자랑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한편으론 뭔가 공허함을 느끼는 와중에 문득 11년 전 첫사랑 쇼코의 이름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게 호기심에 첫사랑의 이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검색을 하게 되는데요. 쇼코의 이름으로 한 외설 사이트가 나와요. 이게 여자의 얼굴은 정확하게 나와 있질 않은데 묘하게 첫사랑을 떠올리는 듯한 사진들로 인해서 더욱 궁금증이 유발이 돼서 사이트를 좀 더 둘러보다가 이제 혼잣말이라는 게시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게 게시판에 글 중에서 11년 전 자신의 첫사랑의 기억에 관련된 글도 확인하게 되면서 이게 첫사랑 쇼코가 맞는다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시판에다가 글을 남기게 되는데 답장은 쇼코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서 와요. 근데 그 남자를 통해서 쇼코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 주인공, 여주인공 또 쇼코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랑 둘이 자라는데 아버지가 좀 젊은 외모에다가 애인을 좀 자주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반면에 쇼코는 정작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어떤 누군가랑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좀 둔감하게 자라는데 고등학생 시절에 마모루랑 만나게 되면서 이제 다른 남자애들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을 받게 되다가 중요한 순간에 쇼코가 마모루의 자신에 대한 마음이 좀 굉장히 크다는 거를 알게 되고 거기에 부담감을 느껴서 도망치게 돼요. 그 이후에 쇼코가 대학에 올라가서는 같은 동아리과 선배한테 스토킹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만난 헝가리 남자한테는 데이트 폭력까지 당해요. 이러면서 혼자 그런 외설 사이트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읽어볼 부분은 쇼코가 마지막에 마모루랑 결국 만나게 되는데 만났다가 이제 헤어지면서 편지를 남겨요.
그 편지 중에서 조금 짧게 가져와 봤어요. 네,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요. 네, 재밌어요. 네. 명왕성 파티 중에서 가장 울림을 줬던 대목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길을 가는 것이 옳았던가 하는 것은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흔한 말이지만 아마도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이라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이 길을 계속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사쿠라가와도 마찬가지겠지요. 여러 가지 일로 인해 내 인생의 코스는 어딘가에서 커다랗게 일그러져 버리고 말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겨우 그렇게 생각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해나갈 겁니다. 까지예요. 네, 이 구절을 꼽은 또 이유가 있나요? 일단 사랑하면은 다들 환상이 있잖아요. 네. 저도 그 환상이 좀 큰 편이고요. 분명히 쇼코도 마모루가 첫사랑이었는데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남지는 않았고 그 이후의 만남들이 쇼코를 더 불행하게 만들기만 했잖아요. 근데 쇼코가 조금 먼 길을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코가 다시 한번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이는 요 마지막 편지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의미 있는 점은 요 다음에 쇼코가 헝가리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새 삶을 시작하려는 부분이 편지에 또 나와요. 근데 이 헝가리라는 키워드 자체가 쇼코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잡았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나아가려는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시올님의 새로운 연애도 이 소쿠처럼 응원할게요. 네. 네, 혼자 노랫말 쓰시고 곡 만들면서 작업하시면서요.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혼자 할 때 네. 가장 힘든 점이 장점이다 단점이 혼자라는 건데요. 밴드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기대일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다가도 새로운 방향의 길이 생기고 하는데 혼자 할 때면 손을 놓기가 더 쉽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힘든 게 시간과 체력이지 않나. 저는 지금 또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붙여가지고 집에 가면 뻗어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나. 네. 그럼 이런 것만 해결되면 정말 노래 속에만 파묻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돈과 시간 아닐까. 정말 현실적으로. 일단은 뭐든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막상 너무 여유가 많이 생기면 음악을 굳이 할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또 적당히 힘들어야지 할 말이 생기잖아요. 네. 이렇게 표현할 게 생기는 거니까 적당한 여유? 어렵네요. 그죠. 네. 네, 오늘 첫사랑을 주제로 싱어송라이터 노래하는 시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첫사랑이 뭔지 한마디로 정의해 주신다면요? 네. 감히 제가 첫사랑을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겠는 것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다들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누군들 알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오히려 몰라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떠올려보면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상대를 좋아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 좋았던 이유도 지금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처음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좀 그때를 더 기억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첫사랑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분들은 그 기억을 발판 삼아 좀 현재 더 좋은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나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 경험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랑에 대한 마음을 굳이 닫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네. 시울님의 라이브곡 한 번만 더 듣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준비한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저의 마지막 노래는 잘해야 되는데 닷이라는 노래고요. 닷은 그 배에 줄에 네. 이렇게 매다는 그 닷이고요.
이 곡은 딱히 어떤 곡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요새 정말 방구석에만 제가 처박혀 있었는데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제 노래까지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시월님이 작사, 작곡, 노래하는 닷 들어보겠습니다. 와! 내 죽기 직전에 간신히 구조돼 딱 그만큼의 숨을 건네받아 다시 그만큼만 견뎌보라고 아냐 잊혀지면 그만인 사람도 잊지 않겠어 아냐 날 보면서 그런 표정 그만 짓지 않겠어 내 맘은 고마워 외롭고 외로워 가끔은 흔들려 외롭고 지겨워 그래도 이제 그만 날 가라앉게 왜 날 알기 전에 모두 원하는데 난 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은데 부디 너만큼만 열어달라고 아냐 다쳐버린 마음이 편해진 걸 누가 알겠어 아냐 그런데도 위해받고 싶어 어디 있겠어 내 맘은 고마워 외롭고 외로워 가끔은 흔들려 외롭고 지겨워 그래도 이제 그만 날 가라앉게 잊혀지면 그만인 사람도 있지 않겠어 날 보면서 그런 표정 그만 짓지 않겠어 다쳐버린 마음이 편해진 걸 누가 알겠어 그런데도 위해받고 싶어 어디 있겠어 감사합니다. 노래가 뭔가 인어공주가 떠올라요. 바다에 있는 인어공주? 와, 네. 좋은 표현이네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동작 FM 그래는 숲 보이는 라디오에 출연해 보시니 어떤가요? 정말 쉽지 않네요. 온갖 모든 것들이 숨쉬는 거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고 그래도 어떻게 세 곡을 다 했네요. 잘하셨어요 진짜.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네, 작은 체구에서 뿜어내는 열정과 에너지가 느껴졌던 가수 네. 시얼님이었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복하게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방송이 끝나고 다음 편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데요. 정해진 주제를 써니의 한마디로 확 날려버렸어요. 첫사랑 얘기 어때요? 하면서요. 네.
제가 요즘 장석주 시인의 시 다시 첫사랑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해서 갑자기 꽂혀가지고요.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이번 기회에 이제 제 스스로도 첫사랑을 슬픔과 미련보다는 기쁨과 설레는 그리움으로 정의 내리고 싶고 또 기쁨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 시를 선택하고 이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네. 소설 첫사랑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나는 사랑에 빠진 한 남자가 됐다. 나의 고통은 바로 그날부터 시작됐다라고요. 사랑에 빠진 상황을 이렇게 명확하고 명쾌하게 표현한 말이 있을까 싶은데요. 사랑이라는 달콤하고 행복한 상황 이면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아마 이 말에 공감하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써니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저도 공감이 되는데요. 사랑은 고통도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소개할 시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장석주 시인의 다시 첫사랑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라는 시입니다. 네, 이 시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제가 그 JTBC에서 김재동이 진행한 톡투유 2에서 그 정재창 교수님이 이 시를 낭독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시를 쓴 시인은 첫사랑과 끝까지 갔기 때문에 저런 시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느끼면서 되게 울림을 강하게 줬던 시였어요. 최근에 다시 이 시가 생각나서 읽게 되었는데 그때보다 더 강렬하게 와닿더라고요. 작년에는 시의 뒷부분이 너무 진부하고 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읽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 가슴에 팍팍 꽂히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조금은 더 성장한 것 같고 그런 뿌듯함으로 이 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장석주 시인은 시인, 문학평론가로 또 활발하게 인문학 강연도 하고 있잖아요. 아내도 시인이시죠? 네, 맞아요. 장석주 시인은 1975년 심야로 20살에 시인으로 등단했고요. 197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 당선하고 동아일보 신춘문예 문학 평론을 수상했습니다. 20살에 문단에 나온 이후 출판, 기획 편집, 대학 강의, 방송 진행 등을 하며 생계를 꾸려왔는데요. 지금은 전업 작가로 파주에 살면서 책을 쓰고 강연하며 지내고 있다고 하세요. 시집으로는 헤어진 사람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오랫동안 다시 첫사랑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산문집으로는 새벽 예찬, 태양은 아침에 뜨는 별이다. 행복은 누추하고 불행은 찬란하다. 철학자의 사물들, 우리는 서로 조심하라고 말하며 걸었다 등이 있는데요. 특히 시집 헤어진 사람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는 아내 박연준 시인과 결혼한 2015년부터 3년간 써내려간 시를 엮은 시집입니다. 네, 아내 박연준 시인과는 결혼 스토리가 참 되게 장벽이 참 많았더라고요. 네. 2002년 한 대학에서 스승과 제자로 처음 만났고 또 25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데다가 또 사제지간이고 또 돌싱이더라고요. 네. 장석주 시인이. 그래서 오랜 고민과 밀당 끝에 두 사람이 이제 연인이 되었고 2015년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결혼 후 1년 후에는 산문집 우리는 서로 조심하라고 말하며 걸었다로 세상의 부부임을 알렸습니다. 예, 장석주 시인의 그런 뜨거운 열정과 사랑 그리고 섬세함이 다시 첫사랑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이라는 시에 잘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주변의 시선을 무시하기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한 사랑을 하신 분들 같아요. 근데 써니님 첫사랑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제 첫사랑은 짝사랑인데요. 네, 2017년도에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좀 되게 늦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늦을 수도 사랑과 연애는 해보긴 했지만 그때 첫사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사랑은 그 성급한 저에게 그리움과 기다림
그리고 사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이 첫사랑이라고 감히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네. 첫사랑은 되게 짝사랑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더 애틋하겠죠. 써니님의 가장 감동받은 구절 잊지 못할 대목 낭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첫사랑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장석주. 어떤 일이 있어도 첫사랑을 잃지 않으리라. 지금보다 더 많은 별자리의 이름을 외우리라. 성경책을 끝까지 읽어보리라. 가보지 않은 길을 골라 그 길에 끝까지 가보리라. 시골의 작은 성당으로 이어지는 길과 폐가와 잡초가 한데 엉겨있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로 걸어가리라. 깨끗한 여름 아침 햇빛 속에 벌거벗고 서 있어 보리라. 지금보다 더 자주 미소 짓고 사랑하는 이에겐 더 자주 정말 행복해 라고 말하리라. 사랑하는 이의 머리를 감겨주고 두 팔을 벌려 그녀를 더 자주 안으리라. 사랑하는 이를 위해 더 자주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리라. 다시 첫사랑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상처받는 일과 나쁜 소문, 꿈이 깨어지는 것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다시 첫사랑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벼랑 끝에 서서 파도가 가장 높이 솟아오를 때 바다에 온몸을 던지리라. 저는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지나간 청춘에 대한 회한이 먼저 느껴졌는데요. 이 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네, 이 시는 문단어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쭉 이어져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첫 부분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로 걸어가리라까지인데요. 별자리, 작은 성당과 성경이 언급되었는데 이건 높은 이상과 신과 내 삶의 고요한 길들을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첫사랑을 간직한다면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깨끗한 여름 아침 햇빛 속에 벌거벗고 서 있어 보리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진실된 모습으로 마주하겠다는 의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고 소소한 일상을 함께 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 표현을 적극적으로 할 거라는 의지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는 결국 내 자신으로 돌아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내 자신을 힘들게 괴롭혔던 상처받은 일, 나쁜 소문, 꿈이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의지이죠. 결국 이런 것들이 제가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만드니까요. 사랑 때문에 힘들어도 그건 상대방 탓이 아니라 내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라는 진실을 시인은 세 번째 파트에서 알려주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두 행에서요. 벼랑 끝에 서서 파도가 가장 높이 솟아오를 때 바다에 온몸을 던지리라는 어떤 의미로 해석했어요? 예, 달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소설 첫사랑 대목에서 사랑에 빠지면 고통이 시작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지면서 눈물도 고통도 참 많아지는데 그건 사실 상대방한테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 깊은 내면에서 과거 상처와 아픔들이 건드려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상처와 아픈 감정들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경험하게 되죠. 작가는 힘들지만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경험을 꼭 후회 없이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네. 첫사랑을 다시 만난다면 써니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마 원망의 눈빛으로 엄청 째려볼 것 같은데 네, 갑자기 화가 올라오는데요. 네, 나쁜 생각과 미움이 올라올 때 이 시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첫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요?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마주칠 수도 네. 있겠죠. 그러면 첫사랑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게 있다면요?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첫사랑을 생각하면 슬픔과 미련, 그리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첫사랑을 기쁘고 설레는 그리움으로 남기고 싶더라고요. 첫사랑을 통해서 내가 사랑에 대해 알게 되었고 내 감정들과 상처들을 첫사랑을 통해 직면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앞으로 하는 사랑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도 한결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요. 네, 그러면 첫사랑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이 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 첫사랑인 당신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네, 이상입니다. 아까는 째려본다더니. 사람은 항상 뭐든지 극단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감사할 수 있지만 화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달님이 준비한 이야기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러시아 소설가 이반 투르게네프의 중편 소설 첫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이반 투르게네프는 어떤 작가인가요? 네, 투르게네프는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와 함께 러시아 3대 소설가로 손꼽히는데요. 푸시킨과 고골로부터 시작된 러시아 문학 황금기는 이들 시대의 절정에 달하죠. 제정 러시아 말기 농노제도와 전제군주 체제가 위협을 받고요. 러시아 사회 모순이 한데 드러나고 변화가 시작된 시점에서 당대 러시아 사회 모순을 파헤친 대표적인 사실주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지주 귀족 출신이었지만 농노들의 비참한 생활을 보고 이들 일상과 어려운 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했어요. 대표작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요. 민중성과 사실주의를 토대 위에 아름답고 상큼한 자연 묘사 기법, 러시아어의 풍부한 활용을 통해서 러시아 문학 발달에 크게 기여한 작가입니다. 네, 그럼 첫사랑은 어떤 소설인가요? 네, 마음속에 간직하고픈 첫사랑은 말랑말랑하고 풋풋한 것일 수도 있지만요. 누군가에겐 가슴 찢어지는 고통과 절망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투르게네프는 소설 첫사랑이 본인의 과거라며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말해요. 1818년 11월 9일 러시아 중부지방 오뇰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머니는 유서 깊은 귀족 가문 루토비노프가 출신이에요. 아버지 세르게이 니콜라예비치 투르게네프는 몰락한 귀족 가문 출신이었고요. 잘생긴 기병 장교였던 세르게이는 방탕한 생활과 도박으로 빚을 많이 지자 돈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돈 많은 여지주였던 6살 연상의 바르바라와 결혼합니다. 이것 때문에 부부 사이는 원만치 않았어요. 여기에 바르바라의 못생긴 외모, 기가 세고 전제 군주적인 성격도 한몫했던 것으로 보여요. 투르게네프는 어린 시절 어머니 영지인 스파스코에서 자라면서 러시아식 대지주였던 어머니가 농노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요.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그가 어린 시절 느낀 부부 사이, 부모의 이미지는 훗날 이 첫사랑 작품에 묘사돼 나타나는데요. 그는 이 소설의 여주인공인 사랑했던 여인 지나이다도 실제로 자신이 연모했던 요류 시인을 생각하며 썼다고 합니다. 작가는 평생을 첫사랑을 간직한 채 독신으로 살았다고 하니까 이 소설이 결코 가볍게 읽히지만은 않습니다. 그러게요. 첫사랑이 뭔지 참. 네.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들려주시겠어요? 네, 16살 소년 블라디미르가 연상의 여자 지나이다를 사랑하며 또 그녀와 다른 남성의 사랑을 지켜보면서 사랑에 대한 미묘한 감정을 깨달아가는 성장 이야기입니다. 소설은 자정을 넘긴 시각, 3명의 중년 남성이 서로의 첫사랑에 대해 물어보며 시작하는데요. 그중 주인공 블라디미르 페트로비치는 자신의 첫사랑은 평범치 않아서 그것을 노트에 적어서 2주일 후에 읽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2주일 후에 블라디미르가 읽어주는 평범치 않은 이야기는 이래요. 어느 날 집 주변을 산책하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는데요. 여인은 몰락한 공작 부인의 딸로 그 다음날 자신이 살고 있는 별채에 이사를 오죠. 16살 소년 블라디미르는 21살의 지나이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지나이다 주변에는 사랑을 구애하는 몇몇의 성인 남자들이 있었고요. 블라디미르는 그 속에서 성인들의 사랑을 보게 돼요. 성인들 사랑을 보면서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지나이다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진 걸 알게 되고 그녀를 빼앗기 위해 칼을 준비하기 이릅니다. 하지만 그가 목격한 그 연적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연적이 되다니 좀 발칙하기도 한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것도 떠오르기도 하고요. 아버지와 결투라도 하는 건가요? 네, 아버지는 상냥한 듯 무심하게 나를 대했고 어머니에게 나는 안중에도 없었다. 비록 내가 유일한 자식이었지만 말이다. 나는 아버지보다 더 기품 있고 침착하면서도 자신감에 찬 독재자를 본 적이 없다고 이 소설에서는 아버지를 소개해요. 그리고 이 소설은 이반 투르게네프가 조금의 윤색도 하지 않은 실제 이야기라고 말한 자전적 소설입니다. 첫사랑의 연적을 아버지와 대결 구도로 설정한 건 어머니와의 사랑에 대한 부재 그리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편일 것 같아요. 아버지와 결투해서 칼을 떨어뜨린 건 여전히 아버지를 흠모한다는 뜻이겠죠. 내용만 보면 막장인데 또 한편으로는 작가가 정신분석적이고 무의식적인 부분들에 대한 상징성들이 소설 곳곳에 배치시켜 놓은 것 같은데요. 이 소설의 고전 명작으로 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냥 플롯만 보면 막장일 수도 있는데요. 비윤리적인 내용에 눈살을 찌푸리며 읽는 독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잔잔한 울림을 주는 이유는 누구나 이루지 못한 사랑의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투르게네프는 더없이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 모든 상실에 봄볕 같은 따스함을 채워주는데요. 사라질 줄 알기에 더욱 놓을 수 없는 매혹적인 그 상실의 기억들과 아프지만 너무 아름다워서 언제고 다시 돌아보고픈 반짝이는 시절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매료된 듯합니다. 이반 투르게네프는 사랑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가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첫사랑을 쓰던 시기에 러시아 문맹률은 90%였다고 합니다. 글자를 읽을 수 있는 10%조차 책을 읽을 거라 추측하기는 어려웠죠. 러시아어로 문학을 해봤자 읽어줄 사람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던 상황에서도 투르게네프는 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첫사랑은 절망적 상황을 이겨내고 오늘날까지 명작으로 남아있어요. 어쩌면 투르게네프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설이나 첫사랑의 진심이 전멸하지 않고 단 0.1%만이라도 전해진다면 이긴다는 사실을 말이죠. 소설이나 사랑은 절망적이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네, 그렇군요. 달림의 가장 감동받은 구절 잊지 못한 대목을 낭독으로 들어볼 텐데 어떤 구절인가요? 네, 블라디미르가 사랑하는 여인 지나이다의 마음을 훔친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란 사실을 알고요. 사랑에 대해 깨닫는 부분입니다. 달림의 잊지 못할 대목, 감동받은 구절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 젊은 처녀가 그래도 공작의 딸이라는 번듯한 신분을 가진 여자가 아버지에게 어엿한 가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와 같은 당돌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마음만 먹으면 하다못해 벨로브로조프와 결혼할 수도 있는 그녀가 아버지에게 바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신의 장래를 망쳐버리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그렇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다. 바로 그것이 열정이며 그것이 바로 참된 헌신이다. 언젠가 루신이 한 말이 문득 떠올랐다. 아마도 사람에 따라선 자신을 희생하는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는 모양이야. 네, 사춘기 소년의 비장함과 순수함이 느껴지는데요. 달림이 이 부분을 꼽은 이유가 있나요? 네, 사랑에 대한 복잡 미묘한 감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요. 소년의 성장이 느껴지는 대목이기 때문이에요.
주인공 블라디미르는 첫사랑 지나이다를 집요하게 관찰합니다. 사실 지나이다의 본질은 몰락한 가문의 천박한 여자에 지나지 않지만 블라디미르에게 우월한 존재죠. 세계는 오로지 이 지나이다를 위해 존재하는 것만 같고요. 블라디미르는 그녀가 아버지와 만난 거란 사실을 많은 단서에서도 불구하고 꿈에서만 간신히 떠올립니다. 지나이다의 완벽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계속 외면과 집착 같은 편협한 행동만 반복하죠. 그런데 완벽한 지나이다와 주인공 아버지도 예외는 아니에요. 지나이다는 첫사랑이 아니라 두 번째 사랑부터 시작해야 했어요. 주인공 블라디미르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어머니인 가난한 공작 부인의 종용에 따라 남자들을 유혹해야 했던 지나이다와 10살 연상 여자와 마음 없는 정략 결혼을 한 아버지에게 첫사랑은 애초에 없었어요. 처음부터 능숙해야만 했던 두 사람은 사랑과 탐닉 사이의 구분이 어려워진 순간에도 이제 와서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의 사랑 앞에서 막 첫사랑을 시작한 16살 소년 블라디미르는 멀미를 느낍니다. 질투를 잊을 만큼의 동요, 이해할 수 없는 열정에 대한 경외감을 이겨내야 비로소 소년의 풋사랑도 아물 거예요. 아마 그 순간을 우리는 성장이라 부를 수 있겠죠. 네, 명작이 명작인 이유를 알겠어요. 저에게 온 첫사랑에게 더욱더 감사하게 되네요. 달님의 첫사랑은 어땠나요? 예, 저는 첫사랑과 결혼을 한 경우랑 예, 제 이름을 불러주고 의미 있게 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짝사랑에서 시작한 거니까 사랑에 성공한 덕후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비록 예전엔 친절하고 다정한 오빠가 지금은 잔소리와 충고, 설거 가득한 가장이 됐지만요. 예, 늘 배려하고 인내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참 어렵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글로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묵독독서에는 매달 셋째 주 일요일 서달산 꿈꾸는 숲속도서관에서 열립니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2시간 동안 글과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이번 달은 예외적으로 추석이 낀 상태라 넷째 주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글에는 습 15번째 방송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월부터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벌써 7달이 됐습니다. 애청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문득 그리운 다시 첫사랑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써니님 어떠셨어요? 제가 보이는 방송하기 바로 전주 일요일에 유열의 음악 앨범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보이는 라디오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저도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 영화 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첫사랑에 대한 주제도 얘기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그 영화에서 정혜인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기적 같은 하루고요. 그리고 또 시울님의 음악을 듣고 갇히게 대화하고 이런 시간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우리 글에는 숲이 일종의 독서 프로그램인데요. 책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작지만 소소하게 세상에 빛이 됐음 하는 소망 가져봅니다. 권력이나 부나 명예 같은 것은요, 힘이 세잖아요. 그에 비하면 문학은 힘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문학이나 책을 통해서 이 세계에 균열을 내고 그 안에 희미한 빛이 들어오게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책과 예술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저희 독서 동아리가 책과 예술을 일상에서 친밀하게 접하고 또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는 따뜻한 모임이 되길 항상 기도합니다. 네, 김현수 작가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문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의견에는 회의적이다. 다만 문학이 개인 한 사람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변화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진행형이고요. 네, 막연히 글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요. 적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저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방송 준비하겠습니다. 네, 좋은 책을 통해 세상이 빛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항상 방송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바람과 소망들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도 보태고요. 네, 성장하기 위한 나눔의 시간, 연대와 공감을 위한 시간. 그래는 숲에서 함께 할게요. 지금까지 그래는 숲지기 달림과 써니가 전해드렸습니다. 기술의 박여름 PD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첫사랑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고 설레고 열정적인 하루 되세요. 그래도 큰 실수 없이.